자, 오늘은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 해가지고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주기율표상에서 1쪽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7쪽을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했어. 자, 1쪽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죠. 전자를 잘 얻어요, 금속인 쪽은. 그 다음 17쪽인 아이들은 반대로 양이온은 전자를 잘 잃는 거. 그 다음에 17쪽인 아이들은 전자를 잘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 17쪽 다음에 있는 18쪽이야. 자, 이 18쪽은 가장 바깥쪽 궤도가 꽉 차 있는 상태죠. 우리 헬륨 첫 번째 궤도는 몇 개까지 전자가 들어간다고? 2개까지. 두 번째, 세 번째 궤도에는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8개까지. 자, 네온 같은 경우에 2개, 8개. 그 다음 아르곤은 2개, 8개. 그 다음 마지막 궤도가 8개.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이 모두 꽉 채워져 있는 상태야. 자,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비활성 기체.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요. 뭐 이렇게 내용이 없어 이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응성이 다른 원자하고의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반응에 참여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있는 전자. 이름이 뭐였니?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했어. 원자가 전자. 자, 원자가 전자. 우리 지난주 거 한번 좀 잠깐 볼게. 자, 주기율표상에서 원자가 전자가 1족은 1번이에요. 1개 있어요. 2족은 2번이에요. 2개 있어요. 13족은 3개 있어요. 14족은 4, 15족은 5, 16족은 6, 17족은 7이야. 그런데 18족은 몇이라고 하느냐? 원자가 전자가 0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자가 전자 수를 18쪽은 0이라고 얘기를 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줘요. 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18쪽은 0이야. 그러니까 18쪽인 아이들은 다른 전자하고의 결합이나 화학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안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성이 매우 낮아요. 반응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8쪽은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구랑 결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랑 결합을 하지 않아요.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18쪽 이게 너무 여기 지금 내용이 없어가지고 자, 반응성이 낮다. 자, 그래서 반응성이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안정한 상태이다.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애들하고의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야. 반응성이 낮고요. 안정한 상태예요. 왜냐면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 자, 가장 바깥쪽 궤도가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원자 상태로 존재. 자, 다시 하면 요거 들어봤니? 단원자 분자라고. 이원자 분자는 뭐였니 아까? 이원자 분자. 17쪽인 아이들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랬죠. 뭐야? O2. 이원자 분자. 뭐 H2, Cl2, F2와 같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원자 2개가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구성하면 그게 이원자 분자야. 원자가 여러 개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구하면 다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해. 근데 18쪽은요. 단원자 분자. 원자가 몇 개란 얘기야? 1개. 자기 자신이 원자이면서 곧 분자예요. 너희들 분자의 정의 뭐였니? 분자란? 분자란
아이고야.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야. 예를 들어서 산소는요. O 원자로만 있을 때 산소의 성질을 안 가져.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O2야. 그래서 너희들 문제집 이름이 O2잖아. 그 산소 분자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산소의 성질은 그렇게 O2 형태로 있어야 돼. 근데 헬륨은 헬륨2 이렇게 안 있어. 헬륨 혼자 있어도 헬륨의 성질을 가져. 오케이? 그래서 단원자 분자 개념은 그거야. 원자가 곧 분자인 경우야. 18쪽은 그래요. 단원자 분자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는 말을 써요. 비활성, 활성화가 안 되는 기체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뭐야? 안정한 상태다라는 얘기야. 안정한 상태. 아, 이 글씨 어떻게 잘 못 쓰나? 안정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있고 싶어 할까? 안 있고 싶어 할까? 있고 싶어 하겠죠? 안정한 상태니까 이 상태로 난 가만히 있고 싶어요. 어떤 애들도 주기율표상에 있는 다른 애들도 이런 안정한 상태를 갖고 싶어요. 즉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요. 이거 아니야. 자,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서 안정한 형태를 이루려는 경향,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텟 규칙.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지? 옥텟 규칙. 자, 8개의 전자를 가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를 가지려고 하는 게 옥텟 규칙이고요. 자, 18쪽 원소 이외의 원소들은요. 우리가 오늘 배울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 결합을 통해 가지고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결합, 이온 결합이에요.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고 보셔도 돼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야. 왜냐면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잘 잃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잘 얻어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온 기억나니? 수소이온. 얘들아? 수소이온 H 플러스 나트륨이온 Na 플러스였죠. 리튬이온 Li 플러스였죠. 그 다음에 칼륨이온 K 플러스였죠. 칼슘이온 Ca E 플러스였죠. 마그네슘이온 Mg E 플러스였죠. 오케이. 알루미늄이온 Al 3 플러스였어요. 오케이. 산화이온 O 2 마이너스였고요. 황화이온 S 2 마이너스였고요. 염화이온 플로린화이온 오케이. 암모늄이온 NH4 플러스였고요.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였고요. 탄산이온 CO3 2 마이너스예요. 황산이온
SO4 2-죠. 아, 질산이온도 있네. 질산이온. NO3-죠. 저기 이온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너희들 중2 때 배웠던 것들이 쭉 나와 계속. 자, 그럼 양이온은 전자를 잃는다, 얻는다? 잃는다. 자, 마그네슘이 전자를 2개 잃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야? 세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었는데 2개 잃어서 두 번째 껍질이 8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6개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2개를 버려서 두 번째 껍질이 마지막 껍질이 되게끔 하면은 나는 8개 안정한 상태가 됐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개 옥텟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Mg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된 애들은 전자를 잃는 거야. 그럼 음이온 된 애 보세요. 산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6이죠. 그렇기 때문에 2개만 더 들어오면 돼. 그래서 2개를 더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궤도가 8개로 꽉 찬 상태가 돼요. 그래서 O2-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뭐 하려고 그래? 붙으려고 하잖아. 인력이 작용하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MgO죠.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뭡니까? MgO 이름? 그렇지. 산화, 마그네슘. 쓸 때는요,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쓰는데요. 화학식으로 쓸 때는요. 한글로 읽을 때는요,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얘가 이온화가 되면 Mg2+하고 O2-가 결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은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과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 보세요. 마지막 궤도에 한 개가 있지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궤도에 7개가 있어요. 나트륨은 한 개를 버림으로 인해서 두 번째 궤도가 마지막이 되게끔 하는 거야. 그리고 염소 입장에선 하나를 얻어서 마지막 궤도가 8개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은 Na+가 되고 염소는 Cl-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합했어요. 염화나트륨. 이름은 염화나트륨이고 화학식은 NaC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었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부터 좀 볼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요.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할 때 둘이 결합해 가지고 뭐가 돼야 되느냐? 중성이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 한번 볼게요. 탄산칼슘 말고요. 뭘 볼까? 염화칼슘을 좀 볼게요. 염화칼슘은요, CaCl2예요. 자, 얘는 누구누구 결합하는 거야? Ca2+하고요. Cl-가 결합해요. 둘이 결합하면 중성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얘는 2+ 속에 얘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한 개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개가 결합해요. Ca 하나에 Cl 2개씩 결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CaCl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NaCl 같은 경우에는요. Na+하고 Cl-야. 1대1로 결합하면은 그냥 중성되죠. 그래서 얘는 NaC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도 Ca2+죠. CO3 2-죠. 2 플러스 2-니까 1대1로 결합해서 CaCO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아유, 어디다 써야 되냐? 쓸 데가 없네. 질산, 칼슘 한번 써봅시다. 질산, 칼슘. 질산, 칼슘이야. 그럼 누구누구 결합하는 거야? 칼슘 이온하고 질산 이온 결합하는 거죠. 칼슘 이온 어떻게 씁니까? CA2 플러스로 쓰죠. 질산 이온은요? NO3 마이너스죠. 둘이 결합하면은 중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질산 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래서 결합하면 CA NO3 2 막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가로치고 NO3 2 이렇게 써야 돼요. NO3 덩어리가 2덩어리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하나만 더. 뭐 예를 들어서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마그네슘 이온 어떻게 써요? 마그네슘 이온 Mg2 플러스죠. 수산화 이온은 OH 마이너스죠. 똑같네요. 그럼 OH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래서 앞에 2 써주고 결합하면 Mg 가로치고 OH2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니? 그럼 염화 마그네슘은 어떻게 써요? 염화 마그네슘. Mg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죠? 그래서 2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Mg, Cl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오케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했을 때 중성이 되게끔 결합을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유 결합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 생소할 텐데 이온 결합은 2학년 때 했던 이온들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한데요. 공유 결합은 처음 배우는 거야. 자, 이 공유 결합은 누구끼리 결합하느냐?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야. 비금속 원소끼리. 자, 비금속 원소끼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서로 간에 끌어당겨서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잖아. 근데 서로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하느냐? 그냥 우리 공유합시다 라는 게야. 전자를 공유한다라는 개념이야. 자, 전자를 공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수소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는 1주기예요. 그럼 전자 몇 개까지 있으면 안정한 상태? 18쪽처럼 되고 싶다 그랬잖아. 1주기에 18쪽이 누구야? 헬륨이죠, 헬륨. 그래서 전자 2개 있으면 안정한 상태. 2개 있고 싶어 해. 그래서 수소끼리 서로 뭐 하느냐? 나 한 개 내놓을 테니 너 한 개 내놔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공유하는 거야. 그럼 이쪽 수소 입장에서 나 2개 있는 걸로 인지해. 이쪽 수소 입장에서도 나 2개 있는 걸로 인지해. 서로 윈윈 되는 거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알겠죠? 자, 플루오린.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몇 쪽이야? 플루오린? 17쪽이야.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만 써놓으시면 돼요. 원자과 전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루이스 전자쌍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이렇게 원자과 전자만 사면에다가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은 누가 공유를 할지가 눈에 딱 보여. 이런 애들은 지금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공유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 공유를 해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플루오린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요거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플루오린 입장에서 8개 있는 걸로 인지하죠? 이쪽 플루오린 입장에서도 8개 있는 걸로 인지하죠? 서로 윈윈. 그래서 결합해. 그래서 나온 게 누구야? F2. 플루오린 분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나온 수소 분자, 이거 뭐야? H2. 수소 분자가 되는 거고요. 수소 2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공유 결합이 되는 거예요. 보자, 우리. 자, 이제 보도록 하자. 자, 이게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물론 모두 다 분자를 만드는 건 아니야. 자, 물 분자를 형성합니다. 어떻게 형성합니까?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이에요.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1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1개 더 있으면 정말 좋겠다. 산소는 2개 더 있으면 정말 좋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여기서 한 쌍, 여기서 한 쌍을 결합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까 그 전자쌍 그 개념으로 한번 써볼게요. O 주변에 6개의 전자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얘네 둘은 쌍을 이뤘으니까 얘와 얘만 쌍을 이루면 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수소랑 이렇게 쌍을 이루었어요 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8개를 가진 거고 수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2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한번 볼까? N2? 자, N2가 뭐야? 질소죠.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기억나니? 질소? 몇 개? 5개. 자, 그런데 이 5개짜리 이렇게 질소 2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질소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그려주면은 N 하나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쌍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해. 공유전자쌍. 자, 이 공유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유전자쌍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구조식이라고 해가지고 짝대기 하나로 표시하는 경우, 짝대기 하나로 찍 하고 그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수소가 찍 이렇게. 그럼 짝대기의 의미는 뭐야? 얘한테서 전자 하나, 얘한테서 전자 하나 이렇게. 이게 공유전자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아까 산소는요.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죠. 자,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이렇게 전자쌍을 2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플로리는요. 이렇게.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방금 얘기한 질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산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산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6개예요. 이렇게 6개. 산소는 6개예요. 그럼 얘네 둘이 하나 공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전자쌍이 2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하나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2개 있으면 이중결합, 3개 있으면 삼중결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수소가 단일결합이고요. 아까 플로린 같은 경우에도 단일결합이고요.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에요. 이렇게. 2개씩 내놨죠. 질소는 삼중결합이에요. 3개씩 내놨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아까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H, H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럼 이거 이중결합이니? 이중결합이니? 단일결합 두 개 있으니까 이중결합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단일결합인 거죠. 상호 간에 두 개의 결합을 되어 있으면 그게 이중결합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게 공유결합의 개념이에요.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자들을 서로 공유하는 개념이야. 뺏고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온결합은 뭐야? 뺏어서 얻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잘 잃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합하는 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게 이온결합이고, 공유결합은 너 내놔 나도 내놓게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쌍을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물질들을 만들어지게 됩니다요. 결국에는 얘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몇 쪽처럼 되는 거라고요? 18쪽처럼 되는 거라고요. 18쪽처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물질 얘기하기 전에 결합까지만 먼저 문제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4번까지 해보면 되겠네. 자, 1, 2, 3, 4. 네 문제만 먼저 좀 해보자. 자, 오케이. 1번에는 비활성 기치하고 옥텟 규칙이 되는 거지요. 자, 2번은 OOX고요. 3번은 XXO이지요. 니은하고 4번은 니은 리을이지요. 어려운 건 없지? 질문? 뒤에 가서 문제를 먼저 좀 갈게요.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1번부터 해가지고 결합까지 몇 번이냐? 10번까지 딱 10문제다. 10문제 해보는데 아마 좀 어려울 거야. 그냥 모르겠으면 별표 쳐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설명할 테니까. 자, 우리 10번까지만 문제 한번 해보자. 1번에 반응성이 거의 없는 원소 누구예요? 헬륨하고 아르곤. 18쪽 얘기하는 거죠. 18쪽 헬륨하고 아르곤. 다음 2번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원자의 배치예요. 그럼 얘네들은 원자야. 자, X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꽉 찼고 Y도 8개 꽉 찼네요. 둘의 공통점은 18쪽인 거죠. 자, 18쪽 아이들은 비금속이에요. 반응성이 거의 없고요. 가장 바깥쪽 전자수가 8개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지 않고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단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원자 자체가 곧 분자예요. 자, 3번 해봅시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진 이온이 아닌 것은 이거 4번에요. 알루미늄은 3+여야 돼요. Al3+. 알루미늄 이온은 Al3+야. 나머지는 다 맞죠? Li+, F-, Mge+, Se-. 그죠? 자, 알루미늄 이온은 Al3+입니다. 됐나요? 4번 보세요. 이온결합. 자, 아까 이온결합은 뭐라 그랬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속 찾으세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 누구니? 여기서 O, N, H, H, O, C, H, Ca, Cl 중에서 금속이 누구야? 칼슘이죠. 그러니까 5번만 답이 될 수 있어요. 알겠니?
자, 이온결합은요, 금속과 금속에,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됐니? 리튬. 이 륨슘 끝나는 애들이 거의 금속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헬륨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뭐 철, 구린, 납, 아연 이런 것들은 다 금속이죠. 뭐 그냥 들어도 금속이죠. 그죠? 오케이. 그런 애들이랑 비금속이랑 결합해 있으면 그건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은요. 염화 나트륨이네요. 나트륨과 염소.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주기 원소이니 같은 주기 원소인지는 이 원자 먼저 보고 알아야 돼요. 나트륨 몇 주기야? 껍질이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죠? 염소도 껍질 3개 있죠? 같은 주기면 껍질 수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껍질 수가 같은 거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와 이 나트륨 이온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다르죠. 나트륨은 원자는 kop질이 3개인데 이온은 껍질이 2개죠. 그래서 틀려요. 니은은 틀렸고요.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돼야 돼요. 됐죠? 자, 6번 봅시다. 6번에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면 뭐였니?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죠. 그럼 비금속, 금속이 아닌 애만 따지면 되겠네. 금속 누구야? 얘가 금속이죠. 이거 다 쓸 수 있니? 한번 싹 다 써볼까? A가 뭐니? 수소. B는? 우리 과학쌤은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세로로 막 외우라고. 수리낙하, 배막하, 붕알, 탕규질인, 산항, 풀염, 헬레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금속은 누구밖에 없니? 얘밖에 없어요. 금속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속 결합되어 있는 B가 들어가 있는 애 니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금속끼리 결합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그럼 7번에는 몇 번일까? A는 이중결합으로 존재하니 AE가 뭐니? A, E. 그러면 HCl이네요. 그죠? 자, 이거 이중결합이니 단일결합이니? H전자 1개 있죠? 그 다음 Cl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그래서 요거 공유하면 되는 거죠. 그 단일 결합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공유전자쌍은 D2가 A2보다 많다. D2가 뭐니? D2, O2네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D 같은 16쪽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어요. 자, D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결합을 할 때 이렇게 공유, 이렇게 공유해야 돼요. 즉, 얘는 니은은 공유전자쌍이 2개예요. 근데 A는요,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H2죠. H 하나, H 하나. 공유전자쌍이 하나예요. 이거 1개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죠. C2포에서 C와 E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그랬는데요. C가 뭐니? 탄소죠. 자, 탄소는요 2주기예요. 첫 번째 궤도에 2개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 4개 있는 거예요. 탄소요. 그 다음 2는 뭐예요? 염소죠. 자, 염소는요 17쪽이에요. 자, 17쪽이고 3주기예요. 껍질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궤도에 지금 7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공유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래서 CCl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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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그런데 탄소는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이주기니까. 근데 염소는 누구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3주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이건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얘기해 줘야 돼. 8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염화나트륨을 이루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아.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나트륨 어딨니? 여기 있죠. 나트륨 여기 있죠. 이제 이 주기율표 보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 자, 나트륨 여기 있어요. 근데 Na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1이니까 1을 잃어버려야 되지. Na 플러스가 되면 마지막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지. 그럼 나트륨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니? Na 플러스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니, 얘들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마지막 궤도 3주기에 있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고 2주기까지만 꽉 찬 상태가 되는 거니까 Na 플러스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염화이온은요, 요거죠, 요거. 얘는 누구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한 개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어렵니? 9번은요. 옳지 않은 건 몇 번일까요? 3번의 공유전자쌍은 라가 나보다 많다. 자,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라가 공유전자쌍이 요렇게 있고요. 나도 2개 있는 거죠. 2개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요. 또 보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10번은요. 원자과 전자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네요. 자, AC2는 공유결합을 합니다. AC2는 공유결합을 합니다. A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C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이거랑 이거 공유하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공유하겠죠? 즉 A는요 C랑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비금속이니까요. 자, AD4예요. A와 D는 모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요거 지금 2주기 원소라고 했죠? 자, 2주기면은 원자과 비활성 기체가 누구니? 아르곤이 아니라 네온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자, B2 분자와 C2 분자의 공유 전자 쌍수가 당연히 다르겠죠. 1번이 돼요. 왜냐면 B2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자, B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자, 여기 또 B가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즉 3중 결합을 해요. B는. 근데 C는요. 2중 결합하겠죠. 6개니까. 2개만 결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잘 모르겠다 손. 어려워. 자, 그 다음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로 바로 갈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가지고 전전기 깜짝이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가지고 어이구야 왜 그래? 자, 결합을 하는데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을 결합할 때요. 결합했을 때의 총양전하와 총음전하의
개수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0이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NaCl은 Na 하나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결합하 1대1로 결합하는 거고요. CaCl2는요. Ca 하나와 Ca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니까 1대2로 결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합을 했어요. 그럼 여기 모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저게 이온 결합 화합물. 우리 이온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결정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입체 구조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Na 플러스 한 개랑 Cl 한 개가 결합해서 만든 애가 아니야. Na 플러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Cl이 드드드드. Cl이 있으면 주변에 Na가 드르르르.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나의 군집을 이루게 돼요. 규칙적인 모양의 입체 구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 분자이다 아니다? 이건 분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분자라고 하는 건 저기 성질을 가진 제일 작은 입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건 지금 입자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어디까지가 성질을 가진 입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애들은 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들 여러 가지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염화나트륨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산, 칼슘, 수산화 나트륨, 뭐 탄산소 나트륨, 염화 칼슘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야? 자,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놈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 공유결합 물질은요, 그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분자를 구성을 합니다요. 자, 독립적인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분자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분자가 아닌 애들, 뭐 흑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돼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분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그 대부분은 분자로 표현되어지지만, 자, 그다음 공유결합 물질들 수소, 산소, 질소, 물,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뷰테인 등등등등등등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금속끼리 결합했으면은 걔네들은 공유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물질들의 성질인데요. 요거 잘 봐야 돼. 자,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아요. 자, 왜 물에 잘 녹아?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 분자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뜨르륵 붙어버려요. 그래서 쌓여지게 돼. 자, 이런 식으로 물 분자에서 둘러싸여 이렇게 수화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서로 결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 형태로 녹아 있게 돼요.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은 주로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물에 잘 녹는데, 이때 별표 한 번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왜 그러냐면요, 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뭐야?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거고,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갈 때의 온도를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뭐야? 입자끼리의 그 인력을 끊어서 날려보내야 돼. 근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인력을 끊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즉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온에서 거의 고체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힘을 가할 때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단단해요. 단단한데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성질을 갖게 돼요. 힘을 가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땅 쳤어.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죠. 땅 치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맞닿게 돼. 그럼 뭐해? 밀어내는 힘이 생기지? 그래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쪼개진다라는 개념, 또는 부서진다, 바스러진다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힘을 줬을 때, 순간적으로 힘을 줬을 때 부서지는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전기 전도성인데요.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안 흘러요. 이거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안 흘러요. 왜냐하면 입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동을 못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물에 녹이잖아요.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진 형태가 되니까 전류를 흘려주면은 그러니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네? 그럼 그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고체일 땐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수용액 상태나 액체 상태가 되면은요, 그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이런 개념을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인데요. 이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개수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로 주로 존재를 하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체나 액체로 많이 존재를 하게 돼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분자를 구성하는데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서로 약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 분자끼리는.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형태고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요.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없는 애들도 있지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잘 안 녹아요. 근데 잘 녹는 애들도 있어요. 자, 설탕이 대표적인 애죠. 그 다음 염화수소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잘 녹아요. 전기전도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전기전도성, 고체나 액체 상태에선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흑연은 제외라고 얘기를 했죠. 흑연은 탄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때 자유전자 형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쟤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흘러요. 근데 설탕이나 포도당은 물에 녹였잖아? 물에 잘 녹는다 그랬잖아? 이거 물에 잘 녹는데 물에 녹았죠? 그래도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이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단, 여기 또 하나 또 예외가 또 있네요. 염화수소와 암모니아는 물에 녹였죠? 그러면 염화수소와 암모니아는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들어가면은 이온으로 떨어져. 그래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떨어져 버려. 그랬기 때문에 물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암모니아수 형태가 되면은요, NH4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물이랑 또 떨어져 버려. 이온이 돼 버렸으니까 얘네들은 이온이니까 물속에 녹았을 땐 이온이 됐으니까 이때는 전류가 흘러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질에 대한 얘기네요. 됐나요? 이게 내공의 힘이 빨리 끝내는 용도라서 그 내용이 몇몇 개 좀 빠진 게 있는데, 오케이. 자, 바로 문제고 가보자. 5번, 6번 한번 해보자. 5번에 이거 바로 할 수 있겠죠? 5번. 자, 공유결합부터 찾아볼까요? 공유결합 뭐니? 물 공유결합이죠. 에탄올도 공유결합이죠. 산소도 공유결합이죠. 그럼 이온결합 찾아보시면요,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염화 나트륨, 탄산 칼슘, 수산화 나트륨. 지금 내가 뭐에다 체크했어? 나트륨과 그 칼슘과 여기다 체크했죠. 이렇게 금속 원소 금속 원소를 갖고 있나, 그거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6번 해봅시다. 고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고체일 때는 이온 결합이건 공기 결합이건 어차피 없어요. 자, 고체 상태의 설탕도 전기 전도성이 없지요. 액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은 전기 전도성이 있지요. 근데 액체 상태의 설탕은 전기 전도성이 없지요. 이해되니 지금?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근데 설탕 수용액은 없지요. 오케이? 자, 그럼 뒤에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디야? 11번부터 해서 29쪽까지 등급 올리기까지
다 해주세요. 자, 채점해볼까요? 11번에 화학식으로 옳은 건 몇 번이냐? 5번에 보시면은 이게 Mg2 플러스라고 F-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F-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MgF2. 1번은 어떻게 돼야 돼? CA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CaO로 돼야 되고, 이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죠. 그래서 NaCl 돼야 되고, 이거는 CA2 플러스하고요 OH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OH 마이너스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산화칼슘은 CA 가로치고 OH2 이런 식으로 쓰고요. 산화 알루미늄은요 Al3 플러스하고요 O2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2개 있고 산소가 3개 있어야지. 그래서 Al2O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6 플러스 6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12번은요 3번이에요. 가에는 공유전자쌍이 2개 있습니다. 가가 뭐니? A랑 B가 결합한 거죠. 그러면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럼 얘가 A가 몇 개 있으면 A가 하나 공유하고 A가 하나 또 공유해야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2개 있다. 무슨 말이냐면 B 하나에 A가 2개 붙었다라는 얘기야. 자, 나는 화학식이 CB2이다 라고 했는데 C가 지금 요거 하나인데요. 얘는 전자를 잃는 거죠. 그래서 C 플러스가 될 거고 B는 전자 2개를 얻어서 B2-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C2B 이렇게 돼야죠. C 2개에다가 B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가나에서 B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가에서도 전자 2개가 이렇게 A가 2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8개. 나에서도 전자 2개를 얻어서 B2-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개.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얻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3번은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칼슘, 나트륨 이름에 이런 거 있는 거 빼 일단. 그지? 이건 다 이온결합이란 뜻이야. 자, 물, 포도당, 암모니아, 메테인, 에탄올, 염화수소가 바로 정답이 될 거예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 14번 같은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물에 녹은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지요.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았을 때 전기전도성 있어요. 자, 15번에는요. 자, 고체 염화나트륨. 나는 액체 염화나트륨이라는 개념이고 다는 중류수에 녹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에서는 Na 플러스 15번에 일단 답부터 얘기하자. 몇 번이냐? 3번이죠. 가에도 Na 플러스는 존재해요. Cl 마이너스 존재하고요. 근데 결합되어 있는 거죠. 나와 다는 전류가 모두 흐르죠. 가를 물에 녹여 다가 되는 과정에서 염화나트륨 구성 입자세의 전자가 이동은 아니죠. 지금 얘는 전자가 이동된 상태에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가는.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에요. 자, 16번은요. 설탕이에요. 옳지 않은 거 4번에 설탕 수용액은 전류 안 흘러요. 17번은요. 옳은 것만 고르세요. 3번에 공유결합하는 거는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4가지네요. 그 다음 디귿에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2가지입니다. 하나,
둘이 되겠지요.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8번은요. 옳은 것.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8번에 4번의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예요. 19번에 옳은 것을 하세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니? NaCl이지요.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까?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거 O2죠. 공유결합하고 있죠. 네온은 그냥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지요. 자, 20번에는 1번이에요. 가에서 염화칼륨 전기전도도가 증가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고체일 땐 안 흐르다가 액체가 되면 흐르는 거죠.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겠지요. 됐니? 오케이. 그 다음. 등급 올리기로 가보자. 자, 1번에는 답부터 얘기하면은 2번이 됩니다요. 자, CD2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CD2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이죠? 액체 상태 때 전기가 흐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요. 그 다음, 2번은 정답이 1번이에요. 기억니은 중 금속원소는 기억. 질산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칼슘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A는 이온결합 얘기하는 거고 B는 설탕 있는 거 보니까 공유결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긴 설탕하고 아세트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에 금속원소가 있어요. 3번에도 정답은 1번이에요. B2N은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중결합이죠. 요것도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이 존재를 하지요. 됐니? 4번에는요, 이온결합이죠.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은 전류가 흐름으로 X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고체 X인데요. 이렇게 가다가 물에 잘 녹고 그 다음에 X 수용액일 때 전기전도성, 그러니까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높아져서 액체가 되니까 전류가 흐른 거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금, 설탕은 모두 흰색이에요. 전기전도성과 연관죠. 그러니까 소금이나 설탕을 물에 녹여가지고 그 전류를 흘려보내주면은 소금은 전류가 흐르고 설탕은 안 흐르죠. 그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이제 자기 질문할 거 있으면 잘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지만 질문은 없다? 오케이, 오늘은